예, 제 3절이요. 서류의 송달 이거를 볼 텐데 1번 보니까 송달의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쭉 표가 나오고 있죠. 표 안을 한번 봅시다. 원칙을 보니까 국기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어떻게 한다고요? 명의인의 주소나 거소나 영업소나 사무소에 송달해야 된다. 국기법 규정이 이게 원칙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근데 특례를 보니까 특례가 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이거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해할 건 이해하면서 한번 암기를 해보십시오. 해보도록 하시죠. 예. 뭐 딱히 이해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1번의 키워드는 뭐냐면 연대 납세 의무자입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하느냐? 원칙적으로 연대 납세 의무자에 의할 때는 원칙이 거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첫 번째 줄 옆에 있는 겁니다.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없는 때는 국세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이거는 지금 명의인 규정입니다. 원칙은 대표자고요. 그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그 다음 거는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원칙은 대표자로 하고 그 다음에는 유리한 자를 일방적으로 정한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단 이하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잘 외워두셔야 돼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된다. 자, 연대납세 의무자 원칙이 뭐라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대표자에게 송달을 하면 끝입니다. 연대납세 의무자가 갑, 을, 병 3명이 있다. 근데 얘가 대표다. 원칙적으로는 얘한테만 송달이 되면 그 문서의 효력은 그 처분 문서의 효력은 을과 병에게까지 미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3명 각각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원칙은 대표자에게만 송달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더 수월하겠네요.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어떤 때는 각각 송달한다고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각각 송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한테 만약에 얘한테 납세 고지 1,000만 원 내십시오라고 납세 고지를 했는데 얘들한테는 납세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효력이 얘들한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항상 3명한테 각각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 일반적인 서류는 얘한테만 하면 되지만요. 중요합니다. 2020년도 구급에도 한번 나왔네요. 뭐 2020년 구급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몇 년에 한 2년 3년에 한 번씩 계속 출제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동그라미 2번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번엔 상속이 개시된 경우네요.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는 때는 그 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에 송달을 합니다. 뭐 당연하죠. 그 아니라면요. 관리인이 없다면 그러면 피상속인 죽은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에 송달을 하면 되겠죠. 세 번째 납세 관리인이 있는 때는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관리인한테 해야 된다. 이것도 그냥 가볍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고요. 네 번째 주소나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할 장소에 송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하죠. 뭐 내가 마포구에 집이 있는데 강남구가 영업소다. 그러면 둘 중에 어디로 해야 되느냐? 납세자가 나 마포구 마포구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나 집에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강남구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주소에다 하지 말고 이 강남구 쪽으로 영업소 쪽으로 송달을 하면 되겠네요. 5번째, 좀 특이한 상황이네요. 체포나 구속 또는 유치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맨 가운데 줄, 두 번째 줄 맨 마지막부터 읽어보면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된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면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는 서초경찰서 장, 그 다음에 동부구치소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동부구치소장, 이 장에게 연락을 하면 송달을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송달 방법이 나오는데 송달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고 예외적으로 1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표에 쭉 한번 봐보실래요? 뭐가 있죠? 첫 번째 교부 송달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
송달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송달이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공시 송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부 송달이라는 건 뭐냐면 교부한다 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손에서 손으로 핸드 투 핸드로 건네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직접 대면을 하고 여기 있습니다, 우편물이 있습니다 라고 건네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직접 가서 건네준다는 얘기예요.